이 엄마표 영어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고 조금이라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시라면 이 부모님의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일단은 그냥 무조건 시작하셔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를 키우고 자녀 교육을 하시면서 우리 엄마들이 꼭 좀 장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실천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엄마표 영어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해봐서 정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엄마표 영어 그러면 크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어 원서, 그림책 읽어주기부터 시작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원어민들의 그런 컨텐츠, 뭐 그 영상 또는 오디오북, 음원, 이런 거 들려주기, 시청하게 하기. 정말 그 딱 두 가지면 되는 게 엄마표 영어예요. 그 다음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이제 막힘이 온다. 이제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가 한 3살 이후부터는 제가 그 문장을 읽기는 하는데 제가 바로 이제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 영어 문장이. 제가 점점 이 영어를 읽어주는 게 좀 이상해져 가는 것을 저는 느꼈지만 아이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이도 그걸 느끼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문장 읽어주는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아이가 막 굉장히 인상을 쓰고 미간을 찌푸리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표정을 지을 때가 많이 보였어요, 제 눈에. 아,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얼마 못 가서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전화 영어였거든요. 그때 그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필리핀 선생님들하고 전화 영어로 이렇게 좀 영어 하는 그런 방법들이 유행을 했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저희 아이 4살 때 그 놀이학교를 간 시간에 제가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한 번 하면 전화로 10분 하는 그 전화 영어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학교 공부를 정확하게 졸업한 이후로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제 영어라는 걸 제가 해봤고, 제 기억에 그 당시 레벨 테스트도 가장 낮은 반 나왔던 것 같아요. 가장 낮은 반이면 정말 좀 심각하게 못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나와서 어쨌든 전화 영어로 이제 떠듬떠듬 영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또 오랜만에 영어를 하다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좀 리프레시도 됐었고. 그래서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월수금 한 번 하면 10분 정도 하는 거는 제가 가볍게 워밍업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8개월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8개월 전에 비해서는 영어가 좀 많이 는 것 같고 조금 뭐라고 할까, 영어가 좀 익숙해져 간다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영어가 막 엄청 많이 는다거나 또 좀 그 방법에 있어서 막 흥미가 계속 살아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방법은 멈추고 제가 다시 했던 방법이, 그 당시에 영어 쉐도잉으로 성인들이 스스로 독학하는 그 영어 공부 방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드랑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 컨텐츠를 찾아서 대본을 다운받고 매일매일 그거를 막 하루에 4~5시간씩, 좀 심할 때는 6시간 이상씩 그거를 막 구간 반복하고 소리 내서 읽고 거의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한 편의 영화를 그 100번 이상 보는 게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막 구간 스탑 하면서 정말 좀 독하게 했던 그 공부 방법을 제가 한 2~3년간 정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영화랑 미드를 합쳐서 한 7, 8편 정도를 제가 진짜 그 대본이 빵꾸 날 때까지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소리 내서 읽고 하면서 좀 영어 실력이 그때 정말 많이 늘더라고요. 또 아이가 학교 간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오전에 그렇게 영어 공부를 혼자 독학으로 쉐도잉을 했고, 또 아이가 이렇게 그 밤에 자기 전에 bedtime 스토리는 제가 저희 아이 지금도 가끔 책을 읽어주긴 하는데, 특히 저희 아이가 10살 이전에는 저희가 정말 매일 루틴으로 bedtime 스토리를 학교 가는 시기에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또 아이 방학 때는 제가 매일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를 항상 읽어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많이 됐죠. 그 오전에 아이가 학교 갔을 때는 뭐 평균적으로 한 4~5시간 그 미드랑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밤에 자기 전에 한 2시간 정도는 뭐 책 장르를 가리지 않고 아이가 읽어달라 하는 거는 한 2시간 정도 매일 소리 내서 읽어줬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영어 실력이 제가 스스로 정말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어민들하고 이 회화하는 것이 아주 완벽하게 되고 그러진 않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좋아졌고,
특히 이 영어책 읽어주는 거에 있어서는 거의 정말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영어 문장을 보고 읽는 거는 정말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만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겨우 그 그림책이었고 한 페이지 한 네다섯 그 문장 있는 책조차도 때로는 제가 그 호흡 처리가 잘 안 되고 이 영어 문장도 자꾸 보고 소리내서 읽으면 읽을수록 끊어읽기 처리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의미 전달도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읽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너무 오랜만에 영어를 소리내서 읽으시거나 좀 영어가 미숙하신 분들은 소리내서 읽기는 읽어도 이 끊어읽기가 자연스럽지 못해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약간 의미 전달이 바로바로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방법으로 저의 영어 실력을 이제 많이,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원어민들하고 뭔가 좀 어떤 깊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얘기하는 거에서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적어도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웃 중에 그 외국인들을 봤을 때 처음에 스몰 토크를 하고 오픈 토크를 하고 뭔가 이렇게 근황을 얘기하고 이렇게 그냥 편한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저의 정말 그 처음 시작점을 생각하면 아, 나는 사실 뭐 이 정도면 됐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뭐 엄청나게 영어를 거의 원어민의 경제로 잘하고 싶다. 이런 욕심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이에게 엄마표 영어를 할 때 좀 그 책을 재미있게 좀 편안하게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좀 읽어주면 좋을 텐데, 너무 나의 실력이 부족하네. 이런 느낌에서 저는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 달성된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덤으로 얻어진 이 베네핏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제가 그렇게 막, 쉐도잉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매일매일 영어를 이렇게 했었고, 그 모습을 저희 아이도 이제 봤죠, 집에서. 자기가 학교 갔다 오고 나서 뭐 자기가 공부할 거 있고 숙제할 거 있을 때 엄마가 뭐 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아이에게 이제 뭔가 케어해주는 시간 외에는 항상 앉아서 대본 공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가 그 집에서 엄마랑 같이 저희는 또 특히 거실에 그 거실 서재화로 둘 다 책상을 같이 나란히 놓고 있기 때문에 같이 뭔가 그 집에서 각자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는 이 학습 분위기가 좀,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숙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할 공부 있을 때, 막 이거를 막 하기 싫어한다거나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엄마도 항상 공부를 하니까 자기도 공부를 하는 게 그냥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네,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어쨌든 제가 이전보다 그 영어에 대한 그 좀 실력 부분에 있어서 좋아지다 보니까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정말 뜻하지 않았는데 그런 찬스들이 제 인생에서도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먼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 원서 읽기가 아이들에게도 참 좋지만 우리 성인들이 하기도 너무 좋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주변 분들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그때 들었어서 몇 년 전에는 이제 저희 주변에 사시는 분들하고 제가 그 원서 북클럽, 네, 그런 거를 실제로 진행도 했었고, 그걸 지금 제가 또 제 유튜브 채널에서 멤버십 회원님들과 네, 원서 북클럽을 계속 하고 있죠. 사실 제가 그런 혼자의 어떤 준비 시간이 없었다라면 그런 건 아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영어 전공자도 아니고 해외 유학파 출신도 아니고 뭐 영어는 진짜 토익 토플 점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소설을 가지고 원서 북클럽을 이렇게 재밌게 또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 인생에 정말 이렇게 찾아온 어떤 행운인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어쨌든 영어가 이전보다는 나아지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생기는 찬스들은 계속 생기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 아이도 성장하면서 엄마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아이가 표현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당장 최근에 이건 일이긴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국제학교로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 교사와 학부모 상담 시간들이 이제 주기적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자기 엄마가 그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엄마가 너무 좀 영어가 부족하고 그랬다면 이제 최근에 아이가 이제 엄마랑 같이 그 선생님하고 상담했을 때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영어 너무 잘하고 나 오늘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어떤 성취 면에서도 아이의 그런 칭찬이 참 기쁘고 고마웠지만 저는 그런 것이 아이에게도 부모가 계속 뭔가 노력해서
아이 눈으로 봤을 때도 부모가 성장하고 있고 향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억을 심어주고 그런 이미지를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정말 아주 가치 있는 그 삶의 지혜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구독자님들 또 많은 이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시라면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직 그 시간적인 기회나 찬스는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 정말 그 본인의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신다면 정말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바로 시작하셔서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엄마표 영어를 했을 때 주위에게 같이 경험을 공유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좀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또 약간 헷갈리기도 했고 조금 막막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라도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에 좀 위안과 안심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정말 이 채널을 시작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 실천하시면서 중간에 좀 어려움 있으시고 또 제가 이런 영상을 또 했을 때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엄마들께서 엄마표 영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해서 저희 아이가 정말 이 영어를 본인의 모국어처럼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는데 아마 이유가 그 시작이 아주 빨랐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언어라는 것이 아이들이 이 한국말을 습득할 때도 그냥 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시작하는 언어다 보니까 굳이 막 그런 학습적인 걸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한국말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 영어 유치원도 너무 좋고 영어 학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노출해주고 하는 방법들이야말로 이 언어를 습득하기에 가장 아이가 편안하고 그 언어를 좋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엄마표 영어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고요. 그래서 엄마의 영어 발음이나 엄마의 영어 실력이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엄마가 직접 그 목소리로 아이에게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영어 책들을 자꾸 골라서 소리내서 읽어주는 거. 그게 바로 아이가 이 영어라는 랭귀지를 정말 편안하고 좋아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한번 다시 강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엄마의 부족한 영어 실력은 전혀 엄마표 영어를 꾸준히 하고 또 성공적으로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이 엄마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엄마표 영어는 오히려 성공적으로 더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도 좀 그런 경우고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의 영어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면 아이가 얼마 가지 못해서 아마 엄마의 영어 실력보다 훨씬 더 높아질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막 엄마가 영어 책을 읽어줄 때 아이가 막 엄마 발음 가지고 뭐 지적을 한다거나 엄마 이거 뭐 그렇게 읽는 거 아니야 라든지 이제 그러는 집들이 좀 많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대부분 또 되게 속상해 하시는 엄마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제 주위에는. 근데 저희 집 아이도 언젠가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 아, 그래? 그럼 어떻게 읽는 거야? 엄마한테 좀 가르쳐줘. 그럼 아이가 뭐 이렇게 읽어주면 막 제가 따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모든 부분에서 항상 엄마가 자기를 가르치고, 이게 뭔가 조금 뭐라 할까,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권위자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엄마를 이미 앞섰고 엄마한테 뭔가 가르쳐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그런 데에서 굉장히 그 분야가 좋아지고 자기가 엄마한테 뭔가 가르쳐 줄 수 있고 자기가 그 잘한다라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이용하셔서 아이에게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아이를 이렇게 더 뭔가 자신감을 키워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엄마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오히려 엄마표 영어가 길게 오래 성공적으로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엄마가 어떤 부분을 너무 잘하는 그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아이에게 가르쳤을 때 막상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수학 전공을 하신 분인데 다른 학생들한테는 잘 가르쳐도 자기 자녀를 가르칠 때는 자꾸 막 너 이것도 못 풀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막 이렇게 한다거나 또 마찬가지로 또 피아노 전공하시는 분들은 남은 가르쳐도 자기 자식 가르치기 되게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자꾸 이 가르칠 때 다른 그 좀 과한 욕심이 든다거나 이래서
내가 어떤 분야를 잘하는 걸 아이에게 가르치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는 오히려 엄마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또 따로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게 실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꼭 많은 분들께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엄마표 영어 정말 너무 좋으니까 최대한 많은 가정에서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의 이 경험담과 또 엄마표 영어에 대한 저의 이 생각이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